국어 5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버린 거죠. 네, 버렸습니다. 잘한 겁니다. 국어 5등급. 수능 언제부터 했어요? 저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고대 가잖아요. 예. 내신 좀 하라고요, 제발. 내신 제발 꼭 해라. 자, 학생들의 입시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고 그 비결을 파헤쳐 전달하는 에이다 드리머즈의 MC 이한쌤입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이 함께 했습니다. 입시 전문가 고종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문가 고종필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대치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컨설팅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입니다. 에이닥 같은 경우도 한 130회 이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학생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아니요. 아까 물어보니까 이미 대표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과편에서도 제가 자세한 분석을 했지만 이번 문과편도 아마 심층 있는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과편이다 보니까 이 문과 학생들 중에서 명문대에 합격한 3명의 학생들의 스토리를 들어볼 거고요. 과연 이번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이 입시라는 레이스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한 명 한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이 한마디로 이 학생에 대한 소개는 끝날 것 같습니다. 나 수시 6관왕이다. 대단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탐내던 인재 유소은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한 유소은입니다. 2000 창전 지점을 다녔었고 평균 내신 등급은 1.23입니다. 국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까지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다. 자, 입시 질주를 한 강민채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민채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 지점과 대구 수성 지점에 다녔었고 평균 내신은 2.05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탄탄한 내신 덕분에 나는 입시계의 메타몽이 되었다. 귀엽네요. 메타몽. 네, 장재원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합격한 장재원입니다. 인천 계양 지점에서 나왔고 내신 등급은 1.55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학생들이 이 입시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살아남은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에이닷 영어학원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 명씩 보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뻔한 질문을 할 건데요. 어쨌든 기분이 지금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전에 고등학교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지를 우리 민채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는 일단 입시가 끝났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지도 못하고 자고 싶을 때도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싶을 때도 이제 야자 시간과 자습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새벽에 공부하는 판데 그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 시간표도 제 마음대로 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오후 수업으로 다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줄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을 다 듣나요, 수업을? 네. 몰아 들으면 저는 한 이틀 들었거든요. 몰아서 싹 다. 그냥 싹 다. 싹 다. 아침부터 한 3일 놀아버리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네요. 지금 장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숙사에서 이제 자취를 하는 건가요? 네.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제가 혼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밥도 제가 해 먹어야 되고 청소도 제가 해야 되고 뭐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숙사 생활에 갇혀 산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루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제 국제고에서 공부할 때 루틴이 어땠어요? 일단 아침 자습이 무조건 1시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앉아서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방과 후 수업이 대구 국제고에서는 필수였다 보니까 방과 후를 듣지 않고 싶고 그냥 자습을 하고 싶어도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야자 시간도 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도 그 시간이 공부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나름의 짜여진 틀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도 있죠. 예, 우리 민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핀가 봐요. 네. 네.
나를 계획 속에 넣지 말아라. 그렇죠. 제이들은 계획을 좋아하지만 우선 네. P들은 계획 없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생활이. 우리 소은 학생은 어때요? 일단 저도 입시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해방감이 느껴지고요. 입시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중여고를 나와서 남녀공학을 6년 만에 처음 가는 거라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들어가고 나니까 동기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서울대 사회학과는 악반이라고 부르는데 악반이요? 네. 인원수도 29명밖에 없어서 진짜 고등학교 하나의 반 같은 느낌이고 다음 주에도 2호 학번 뻔엠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뻔엠도. 뻔엠 가보셨나요? 저는 MT를 그냥 월화수목 죄송합니다. 매일 갔는데 근데 악반은 왜 악반이에요? 저희 한참 민주화 운동 시기에 언론이나 기득권층이 대문 운동을 하는 선배들 보고 너네는 사회악이다 라고 한 거에서 좀 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악을 자처하겠다 라고 해서 사회악반이 되었습니다. 저게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사회악반. 사회학과가 아니에요. 사회악. 네. 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죠.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역설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죠. 멋있습니다. 재원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입시 때 매일 치열하게 살았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막상 대학교에 와보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관계도 많이 맺고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잘했다라는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부한 얘기겠지만 이제 배우고 싶은 것을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설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의 신분으로 이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좀 다른 게 있나요? 이 고등학교 때 노는 거하고 대학 때 노는 게 좀 많이 달라요, 느낌이? 정말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확실히 그 술이라는 게 너무 즐거움을 보장해주는 게. 즐겁고 짜릿한가요? 네. 야,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다는 거 예,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각자 학과의 선택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이제 저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가 그 과에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자유전공 학부는 어떻냐? 그러면 너가 그 과에 가고 싶으면 그 과를 전공해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다 보니까 자유전공 학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전이? 일단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좋기는 한데 제가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이 교양을 이 학기 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과 전공 탐색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선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커리를 짤 때 이제 고대 자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법대 대신해서 로스쿨 세팅이 된 건데 서울대 자전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좀 구성이? 저희는 일단 모든 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폭이 넓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영, 경제, 컴공 쪽에서 그 자유전공 학생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경 계열이랑 이제 요즘 컴공이 되게 높고 농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전을 선택했던 게 높은 과를 가기 위해서 약간 그 플랜 B로 선택한 건가요? 약간 그런 게 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약간 국제고라서 문과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렇게 문과의 과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과 과목에 대한 미련도 살짝 남아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가게 되면 문과, 이과 상관없이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선택했던 것도 큽니다. 소은 학생은 왜 사회학과를 선택했어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PD여서 원래는 언론정보학과를 지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균형 추천을 받게 되고 언론정보학과는 지역균형으로 사람을 뽑지 않아서 과를 바꿔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기부 내용에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너는 사회학과로 가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실제로 사회학과에 넣어서 붙게 되었습니다.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랑 사회학과가? 네, 지금 들어오고 나서는 공부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고 생각보다 사회학 이론 같은 게 저랑 잘 맞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쉴 때 물어본 건데
이제 보통 그 지금 사회학과가 직윤에서 안 뽑잖아요. 그 안 뽑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뭐라 그랬죠? 직윤을 안 뽑는 이유. 왜 직윤을 안 뽑고 일반 전형 뽑는지. 저도 그 이유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죠? 아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사회학과 몇 명이죠? 29명입니다. 29명. 언론 정보는 언론 정보는 인원수까지는 잘. 인원수까지 근데 아마 모르고. 비슷한 걸로 알고 예, 좀 있어요. 비슷한데 실제 이제 언론 정보가 좀 서울대도 높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서울대 선이 높잖아요.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전형을 나눠버리면. 그래서 이제 재심 형태로 뽑고, 예를 들어 이제 교육학과도 있죠. 교육학과는 직윤을 안 뽑습니다. 근데 교육학과는 정시도 안 뽑아요. 정시로. 예, 정시도 안 정시도 뽑아요. 안 뽑아요. 예. 네. 일반 전형만 선발하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학과, 제가 교육학과라. 아, 예. 좋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적습니다.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는 인류학과처럼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을 때는 전형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너무 성적이 높은 학과거나 인원이 쪼개기 어려울 때 그때 보통 전형을 몰아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 소은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수시 육관왕이라고 했거든요. 이 주변 반응이 어때요? 일단 부모님이 정말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셨고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서울대 간 사람 처음 본다면서 그럼 지역이 어디죠? 경기도 이천 출신입니다. 거기서는 쉽지 않죠, 보기, 서울대. 예. 경기도 이천에서. 올해 이천에서 서울대 딱 2명 갔거든요. 그렇죠,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육관왕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가 2장이고 그러면 혹시 서울대, 고대, 연대 붙었으면 이제 서울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럼 고대, 연대 중에 어디 갈 거예요? 미안하지만 연대 갈 생각이었습니다. 연대로? 연대로 갈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방향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데, 재원 학생은 통계학을 선택했습니다. 왜 통계학을 선택했죠? 예전부터 수를 계산하거나 그 안에서 규칙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술이 아니라 수를 계산하는 거죠? 네, 그쵸. 수를 계산하는 제가 거죠. 자꾸 잘못 들립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수를 기반으로 이제 의미를 도출하거나 이제 결과를 예측까지 하거나 약간 이런 거에 흥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통계학에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통계학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고대 통계가 남학생이 좀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좀 어때요? 이 비율이? 원래 저희 바로 윗선배 같은 경우는 원래 성비가 반반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2호학번은 남자가 좀 더 많은. 근데 남고를 나왔죠. 네. 남고를 나오다 그래도 7대 3이어도 이제 남녀 공학인데 결국엔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다닐 때. 그래도 남고 특유의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없어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 나름대로 재밌게 잘 즐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CC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CC지 않아요, 지금? 저는 여자친구가 에이다 CC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를 에이닷에서 만나가지고 에이닷에서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느 지점 가니까 연애금지라고 써있던데. 예, 이거 아마 원장님이 보시면 이제 신발 벗고 달려오실 수도.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영어 과목을 공부할 때는 A단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A단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성적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소은 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A닷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원래 다니던 학원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서 학원을 좀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중학교 친구였던 진아가 계속 A닷을 추천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A닷에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A닷만의 커리큘럼이 되게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일정 조정이 되게 유연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저에게 너무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A닷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중간고사 때 95.7점에서 기말고사 100점을 받는 스펙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고3 때 학원을 옮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일단 저희 상담을 했을 때 저희 지점의 주수영 원장님께서 정말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인 진아가 A단에서 계속 1등급 받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원래 다니던 친구들도 많았어서 A단 믿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소은 학생이 다니던 이제 A단 영어학원의 담당 선생님의 학생들이 그 전교권을 다투는 학생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위권. 그러니까 보고 이제 믿음이 갔던 거겠죠. 재원 학생은 어떤 성적 변화가 있었나요?
확실히 A닷에 다니면서 좀 더 성적이 안정적이게 변한 것 같아요. 특히 내신에서 그런 점을 좀 많이 느꼈는데 제가 그 이유가 중1 때부터 이 A닷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고 가지 않았나. 그게 바로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이제 수능에서도 처음은 50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고3 후반기에 갈수록 안정적인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내신 너무 쉽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자주? 진짜예요? 그건 사실 웃자고 한 말이었고요. 아, 내신계 이세돌이네요. 너무 쉽다고 나 이거 내신이. 문제 틀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쉽다 했던 거네요. 시험이 쉬운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한성 원장님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저도 조한성 원장님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게 시너지를 잘 발휘를 해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잘하네요. 네, 정리를 잘하고요. 또 이제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공을 또 한번 돌려주는 인성까지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채 학생은 어때요? 저는 내신에 있어서 진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국제고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부교재를 사용하거나 모의고사, 그다음에 교과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러한 자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문 논문이나 뭐 영어 기사, 영문학 작품, 뭐 연설문 같은 약간 고난도의 원서성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 저희 국제고 내신을 봐주는 걸 꺼려 했었어요. 그러다가 영어 내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고1 첫 중간고사를 쳤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6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60점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몇 등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4, 5등급의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A- 국제고 반이 따로 개설되어 있고 국제고를 내신 담당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A-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주시고 이제 기출 문제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20점, 그 다음 기말고사는 20점 올라서 그때는 2등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 학원에서 이제 국제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A다식을 따로 봐준 거잖아요.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다닌 건가요? 3시간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 대구에서도 범어동이라고 약간 학군지 비슷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일단 국제고 내신을 봐주는 학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3시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간 다음에 지하철도 환승을 해야 돼서 진짜 한 번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가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보니까 내신도 잘 봐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열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대 다닐 때 집에서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걸렸거든요.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못 가. 그래서 수업을 일주일에 2번 쫙 몰아가지고 이틀만 하고 나머지는 신나게 그냥 아, 게임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데 이거를 꾸준히 잘 해올 수 있었던 게 어쨌든 A단 영어 학원만의 시스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학원에 갔었나요? 제가 또 기숙사 학교였어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이 저에게 너무 장점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최대한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공부한 뒤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거를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또 내 학교에 맞게 또 나의 반에 맞게 특성에 맞게 조절을 받았어서 이런 공부가 잘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내신이 역시나 좋습니다. 스카이를 갈 정도면 내신이 1점대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이죠, 다. 내신으로는. 역시나 내신이 좋은데 이 1, 2등급을 유지한 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A-에서 도움을 받은 거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고난도의 원서성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A-의 정규 커리큘럼만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모의고사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A- 자체의 교재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제고 반에 한 5, 6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담당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분석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설문이 시험 범위인 경우에는 수사법도 정리해 주시고 그 구어체로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도 정리해 주셨고 영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해석만으로 풀 수 없잖아요. 이거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도 따로 분석을 해주셨고 또 저희 학교 영어 내신 특징이 영영풀이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게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고 했는데 그것도 따로 정리해 주시고 1대1 테스트 할 때도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이제 강사도 해봤지만 가지고 있는 정규 커리큘럼 외에 추가적으로 무언가 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를 배운다기보다 영문을 배우기 때문에 커리 준비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실제로 했을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나요? 네, 제가 영문학 작품에 대해서 진짜 못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분석해 주시다 보니까 진짜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미문학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99점으로 영어의 첫 1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그리고 내신이 지금 2점 용어잖아요. 국제고가 2점대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2점 초반을. 그럼 전교 몇 등이었어요? 전교 2등이었습니다. 내신이 2.05인데 전교 2등이네요. 왜냐면 이제 국제고나 특목고는 이제 내신을 나눠 먹는 거죠. 이제 내가 수학을 잘하면 쟤는 영어를 잘하고, 제가 영어를 잘하면 쟤는 국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전교 2등. 그렇죠? 근데 직윤을 쓸 수는 없습니다. 직윤으로 쓰지 못하고 종합 전형으로. 네, 종합 전형으로 이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 전형 붙었죠. 근데 일반 학생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특별 전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를 입시에서는 일반 전형을 표현합니다. 제한이 없는 경우를. 예. 자격에 제한이 없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절대 일반적인 일반고 학생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런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국제고에서 따로 관리를 해줄 때. 그러면 그 국제고에서 공부했던 게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다시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국제고로 돌아갈 건가요? 진짜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하긴 한데 3년을 다시 보낸다는 건 일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기말 과제나 과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제고 시절보다 양이 적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국제고에는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레포트 쓰는 걸 수행평가로 한 5, 6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저희가 기숙사 학교라서 불을 다 꺼요. 그래서 침대 밑에서, 이불 밑에서 몰래 들어가서 수행평가하고 밤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생활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과제하거나 할 때.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설명드리지만 일반고 학생은 교과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종합을 준비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일반고는 종합 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종합을 할 거면 이렇게 수행평가가 많고 학교 자체에서 종합 세팅을 할 수 있는 특목고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일반고에 가서 종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어렵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두 학생은 지금 교과로 대학을 갔잖아요. 뭐 서울대 직윤이지만 교과 형태죠. 종합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내신의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고는 내신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막 종합을 하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우리 특목고나 또는 전사고, 갑방고 형태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일반고에 있으면 무조건 내신을 일단 제일 먼저 챙겨라. 무조건 내신입니다. 이거 혹시 1학년들 보고 있으면 1학년들 요즘에 그 다른 내용 어떤 뭐 유튜브나 보면 뭐 세특이 더 중요해진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엔 지금 1학년도 5등급 제어도 결국에는 내신을 잘 받은 1점대, 그러니까 1.0과 가까운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학년이면 내신, 네. 2학년이면 내신. 내신. 네, 그리고 3학년에 와서 이제 수능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수능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 8월 정도. 고3 8월. 네, 그쵸. 그러니까 국어가 5등급인 거예요. 하지만 내신을 튼튼히 왜냐면 다져놨기 3학 7만 받으면 되니까. 때문에. 정말 현명, 국어 5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버린 거죠. 네, 버렸습니다. 잘한 겁니다. 국어 5등급. 수능 언제부터 했어요? 저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7, 8월. 그래도 서울대 고대 가잖아요. 예, 가네요. 내신 좀 하라고요, 제발. 내신 제발 꼭 해라. 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국제고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나름의 지금 현재 중학생인데 국제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나름의 환상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친구들한테도 현실적인 조언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일단 현실적으로 조언하자면 제 생각에는 정말 사회 과목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만 국제고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제고에서는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이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는 되게 점수를 받기도 어렵고 제가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7점이고 수행평가가 둘 다 100점이었는데도 1등급을 겨우 꼴찌로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의유엔이라는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논문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논문을 쓰는 활동을 3학년 1학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국제고의 커리큘럼, 즉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은 팁을 알려줬습니다. 소은 학생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3학년 때 시험 범위가 EBS 수능 특강 지문이었는데요. A자세는 수능 특강 분석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또 강의가 정말 좋았던 게 지문별로 다 따로 나눠져 있고 그 강의의 퀄리티가 정말 높더라고요. 하나하나 지나치는 법이 없고 되게 꼼꼼하게 설명해준다는 점이 정말 저에게 너무 좋게 다가왔었고요. 또 AI 테스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AI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을 재정비하니까 오히려 더 머리에 확실하게 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킬북을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요. 스킬북은 자신만의 언어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다 보니까 복습할 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면 스킬북은 어떤 걸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을 하는 건가요? 일단 그 문장별로 문장의 해석을 약간 쭉 줄글로 적는 게 아니라 뭔가 기호를 표기해서 한다든지 내가 인식하기 편하게 그냥 명사랑 쭉쭉쭉 적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뭔가 그 무거운 책을 다 들고 다니기보다는 스킬북 하나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딱 이 한 권 안에 다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서 또 이제 알짜배기로 공부하고 들고 다녔던 거네요. 시스템을 자기한테 적용을 잘하는 학생이네요. 그리고 여고 나왔죠. 네. 근데 여고는 제가 항상 그 입시에서 선택하지 마라. 여고를 절대 가지 마라. 왜냐? 내신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내신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여고에서 지금 내신이 몇이었죠? 1.23. 그 비결이 뭡니까? 일단 아무래도 여고가 좀 상위권의 경쟁이 치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틀렸는데 2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좀 제가 여고에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좀 성실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여고에서 성적을 유지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번 쉬다 보면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관리 시스템인데, 그럼 A닷을 다니면서 내가 내신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나요? 일단 A닷은 1대1로 맞춤형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또 헷갈리는 부분 이런 것도 정말 거리낌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A닷이 지금 좀 철저한 관리가 여고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이거를 바로 해소할 수 있냐 없냐가 정말 큰 것 같은데 또 그런 걸 바로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원 학생은 어때요? 강의랑 교재 1대1 관리가 이제 A닷이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시험 때 딱히 뭔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잘 드는 관리 시스템인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기간 때 그 담당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그다음에 더 문제를 요청을 해서 저한테 맞춤 문제를 또 저희 조한성 원장님께서 이게 또 주셔가지고 내신 기간 때는 딱히 뭐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고를 나왔으니까 남고는 이제 공부하기 조금 이제 어렵잖아요. 뭐 시끄럽고 하니까 면학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공부할 때? 남고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아예 공부 분위기가 없는 건 또 아니었고 이제 서로 자긴 할 건 하자라는 느낌의 분위기였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럼 이렇게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A닷 선생님들이나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었나요? 받았죠. 저희 조한성 원장님께서 야, 조한성 원장님 지금 이름이 벌써 한 5번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성 예. 원장님, 제가 너무 힘들 때만 그 성적이 좀 정체되어 있을 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너는 더 크게 될 아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건데 이제 이거 하나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채찍도 때리시고 당근도 이제 주시면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조한성 원장님과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터뷰 보기 전에 역시나 좀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재원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게 이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이 대단했다고 해요. 질문이 많았군요. 이 시험 기간이 되면 문제를 이만큼 주는데 그걸 풀고 나서 또 주세요. 그래서 또 달라고? 그럼 또 문제를 준비해서 주면 또 주세요 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료가 많은데 그걸 다 풀고 또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문제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의 결과가 다 보답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A닷에서 성적도 많이 올리면서 나만이 느끼는 이런 A닷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최상위권이 수능 최저 맞출 때도 영어를 활용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99% 이상이 영어를 최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체 안 하냐 이거죠.